인류 문명의 뿌리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빙하기 시점부터 분석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빙하기 중 일시적으로 기온이 상승한 때를 제외하면 아시아 대륙의 초원 툰드라 지역은 만주와 외만주 일대인 북위 40도부터 55도까지, 건조 초원은 그 남쪽의 관중문지에서 한반도, 동해안까지 분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도가 낮은 바이카로스를 포함한 북동방향의 고위도 지역은 대부분 고산 사막 환경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대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현생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125m까지 하강한 이 시기는 제주도 서귀포 한원 분화구의 퇴적물 분석 기준으로 24,000년 전부터 18,000년 전까지 지속합니다. 6,000년 동안의 극심한 추위를 견딘 인류만 생존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2015년 6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됩니다. 미카 탈라바라 등 5 연구자가 참여한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유럽 인구 동향 논문에 따르면 3만 년 전 약 33만 명에서 2만 3천 년 전에는 최소 13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만 명이 감소한 거니까 무려 60.6%가 감소한 것이 되겠죠. 사라진 6천년 동안의 자연 인구 상승률을 합산하면 10명 중 8명 정도의 시족 그룹이 멸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현세가 시작되기 전에 과도기에 발생한 영거 드라이 아스기에 또다시 인구 절감을 겪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별 연구자별로 시간과 기간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지구과학과 제시카 티어니 부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당시 지구 평균 온도를 밝혔는데요. 현재 지구 평균 기온보다 6.1도가량 낮았습니다. 고위도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해 14도까지 하강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고기후를 연구해온 서울대 박정재 교수는 당시 제주도 기온은 지금보다 7.5도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온과 기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7.5도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 멸종의 위험을 경고하는 기후변화 위기 보도가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기온 상승의 한계선을 과학자들은 2.0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지노선을 1.5도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인류가 산업화 이후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생태계 파괴 등이 원인이 되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기온폭이 지난해 기준 약 1.1도입니다. 이 정도 기후변화에도 보수적인 주류 과학자들마저 인류 멸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7.5도의 기후 하강은 상상을 뛰어넘는 환경 변화에 해당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털 매머드 등 거대 초식동물은 대빙하기가 끝난 후 기온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멸했습니다. 강수량의 급증으로 먹이인 식물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는데 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먹이인 초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숲이 대체했습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곳곳에 늪과 호수가 생기자 자유로운 먹이 활동마저 제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십 번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의 기후 변화에도 잘 견뎌왔는데 홍적세에서 현세로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귀포 현재 연평균 기온이 16.5도이니까 마지막 최대 빙하기 LGM에는 9도 정도였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기온차가 낮은 지역입니다. 또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하강의 강도가 최대 2배인 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북위 40도 선인 신의주 이남은 마이너스 1도, 그 이북인 만주 일대는 마이너스 1.5도를 추가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토 인근에 위치한 비와호수 퇴적물의 꽃가루 분석 결과 혼슈 내륙은 지금보다 약 10.5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토내에도 완전 육지였죠. 때문에 교토를 이 기준에 적용할 경우 하얼빈보다 약간 높은 5.2도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은 동해 덕분에 수증기를 머금은 북서 계절풍이 일본 열도의 눈을 내리게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동해 호수 효과라고 하는데 초원으로 변해서 호수 효과를 누리지 못해 더욱 건조해진 서해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시 본론을 이어가면 서울은 4.3도입니다. 흑룡강성에서도 가장 추운 감옥사, 자무스와 비슷하지요. 연산산맥과 태행산맥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북경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상황 파악하신 분들은 이런 온도 하나하나가 대빙하기 시기의 동굴 위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시 1.6도로 추정되는 피난선 위도에 해당하는 신우주는 현재 어느 지역에 해당할지가 중요하겠죠. 1652년 러시아의 용병 조직인 카자크, 코삭 부대가 바이카로스의 앙가라 강변에 세운 야영지에 건설한 도시 이르쿠츠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현재 1.4도로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신우주 예측 온도와 거의 같습니다. 이르쿠츠크를 상징하는 역사적 수식어로 가장 적당한 것은 시베리아 유배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표현대로 하면 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을 제정 러시아가 세상으로부터 완전 격리하기 위해 만든 감옥, 얼음 지옥이 이르쿠츠입니다. 그만큼 혹한의 땅이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